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업법 6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8강에서요. 헌법조문 기억 기초를 하셨어요. 어떻게 했죠? 일단 우리가 암기해야 될 헌법조문과 각 항에 대해서 중요 단어를 뽑아서 그 중요 단어를 이미지로 처리를 해서 장에다가 장조화를 했죠. 그거 여러분들 확실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조문 제1조 1항. 우산에 뭘 떠올리셨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희들이 저장한 거. 자, 국호를 떠올리셨죠? 국호. 국호에 대한 이미지. 호랑이가 국을 마시고 있다. 그런 이미지를 저장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1조 2항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죠? 국민들이 서로 술을 권하고 있다. 국민 주권에 관한 내용이었죠. 자,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조입니다. 2조. 2조 1항은요. 뭐에 관한 내용? 국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국적, 붉은색, 국, 매운탕, 국물 떠올려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요. 2조 2항은요. 제일동포, 재미교포들이 저 빗자루 주위에 모여 있어요.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3조는 하나밖에 없죠. 3조 1항. 저 창문에 뭐가 보이죠? 한반도 지도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한반도 지도. 영토에 관한 조항이었고요. 4조 1항은요. 저 지붕 위에 뭐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이산가족들이 막 부둥켜 안고 있어. 평화 통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일에 관한 내용이죠. 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5조 1항은요. 고래등 위에 고래등 위에 기와집을 지었나요? 농담이고요. 유엔군이 보이죠? 국제평화. 그죠? 국제평화. 유엔군. 국제평화 유지까지 저장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요. 6조는요. 날아가는 비행기 어떻게 했지? 조약돌 던지죠. 조약돌.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6조 2항은요. 누가 모여있죠? 외국인들이 모여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국인들의 법적 지위 보장에 관한 내용이겠죠. 자, 7조를 보겠습니다. 7조 1항은요.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에 관한 내용이 7조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주민센터 떠올려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요. 되셨습니까? 자, 7조 2항은요. 외계인이 공무원 신분이야. 그죠? 공무원 신분입니다. 외계인이 신문을 들고 있어요. 신문. 되셨습니까? 8조 넘어가겠습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에 관한 내용이죠. 자, 8조 1항은요. 정당 설립의 자유. 그죠?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저장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요. 비둘기가 자유의 상징이죠. 8조 2항은요. 정당이 조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리고 활동하는 모습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제 전광판에. 자, 8조 3항은요. 정당이 있고, 국가정보원들이 정당을 보호해.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입니다. 그죠? 자, 8조 4항은요. 해산하고 있어. 해산. 정당이 경기 다 보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정당의 해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구조 1항은요.
전통 문화에 대한 내용이었죠. 저기 그 판소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탈춤 추고 있고, 전통 문화에 대한 개성 발전에 관한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암기해야 될 법조문에 대한 핵심을 추려내서 그 첫 단어들을 이미지화 시켜서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확인되셨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 90회 장까지는 잘 익히고 계시니까 한번 이렇게 뭐 다른 데 쳐다보든지 눈을 감아보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 복습 다 시켜드렸으니까.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1조 1항. 뭐에 관한 내용이죠? 우산에? 국호에 관한 내용이죠. 국호. 국호와 국가 형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1조 2항은요? 국민 주권주의. 대답 나오십니까? 자, 이게 만약에 이 표현이 입에서 바로바로 안 나오신다면 몇 번 입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국호, 국호, 국호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논리적 정보와 좌뇌에 저장된 논리적 정보와 우뇌에 저장된 해상의 키워드를 몇 번 하시다 보면 연결이 돼요. 그죠? 뇌량을 통해서 정보가 서로 이렇게 구조화되는 거죠. 자, 2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20회장 떠올려 보세요. 2조 1항 뭐죠? 판별하게 국적에 대한 내용이죠. 국적 독점주의. 되셨나요? 여러분 지금 국적이라고만 대답하셔도 충분하시다는 거죠. 자, 2조 2항은요. 빗자루 옆에 누가 모여있죠? 제일교포, 재미교포 등이 모여있죠. 제외국민에 대한 법조항이 됩니다. 넘어갑시다. 30회장 떠올려주세요. 3조 1항. 한반도 지도 떠오르시고요. 영토에 대한 조항이죠. 영토 조항. 자, 다음 그 40회장 떠올려주시고요. 지붕 위에 뭐가 보이시죠? 이산가족들이 모여있습니다. 통일이 됐습니다. 평화 통일에 관한 조항이고요. 자, 52장 떠올려주세요. 고래 등 위에 뭐가 보이시죠? UN 평화 유지군이 보이죠? 국제평화입니다. 국제평화 유지. 자, 5조 2항은요. 국군의 사명. 국군이 4명이 그 미역기에 있어요. 국군의 사명에 관한 조항이고요. 넘어갑시다. 6조 1항은요. 조약에 관한 내용이죠.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조 2항은요. 외국인 떠올리시면 되죠.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거. 자, 외국인들의 신분 보장에 대한 조항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70회장 떠올리시고요. 7조 1항은요. 공무원들의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의 책임. 7조 2항은요. 공무원의 신분.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조항이고요. 넘어갑시다. 8조 1항은요. 정당에 관한 내용이죠.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 뭐 이것에 관한 내용이고요. 8조 2항은요. 정당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내용이고요. 8조 3항은요. 정당에 대한 국가보호에 관한 내용이죠. 정당에 대한 국가보호. 자, 8조 4항은요. 정당의 해산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90회장 지금 그 모니터에서 보고 계실 거고요. 대머리 위에는요. 국가의 전통문화 개선과 발전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인 다 되시죠? 자, 이렇게 한 작업이 뭐다? 틀을 갖춘 거죠, 틀을. 틀을 갖추었으며, 거기다가 우리는 뭘 하면 된다? 세계사 백장전할 때 누누이 강조드렸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만들어 놓은 틀에다가 살로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법조문에 대해서, 헌법조문에 대해서 살 붙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자, 생각은 항상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다 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 위에 있는 그림들은 보여드릴 필요가 없지 않나 싶네요. 그죠? 여러분들 다 익히셨을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1조 1항은 국호와 국가 형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국호라는 것에 대해서 저장을 해뒀어요. 국호. 뒤에 나오는 국가 형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 주셔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국호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조금만 연결해 주시면 1조 1항은 국호와 국가 형태에 관한 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대답하실 수가 있게 돼요. 한번 몇 번 발음을 해볼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1조 1항 국호와 국가 형태. 국호와 국가 형태. 한번 더 해볼까요? 국호와 국가 형태. 여러분들 지금 장을 떠올리고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렸어요. 자, 1조 1항 국호와 국가 형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민주공화국.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테지만 혹시나 이걸 모르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민주주의 공화국인데 공화국은 뭐죠? 군주제하고 다른 거죠. 왕이 없고 주권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서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나라를 이끄는 일정 기간 동안 법률에 정해진 기간 동안 나라의 대표로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정치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공화국이고요. 자, 민주주의는 당연히 그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죠?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번 발음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그죠? 자, 국호와 1조 1항 국호와 국가 형태에 관해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해주셔도 되지만 그 핵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그걸 대답해 주셔도 충분하시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1조 2항은 국민주권주의 그대로죠. 우리가 저장을 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에 대한 그런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발음을 해봅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눈 감아보세요. 이 모니터 보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머릿속에 자막처럼 떠올려보세요. 외국 영화에 보면 자막이 밑에 깔리죠. 그런 식으로 자막처럼 떠올려보시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떠올려보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떠올리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밑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문장을 그대로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문장에 대한 각인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인지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져요. 국민주권주의가 뭐죠?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 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 이렇게만 대답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되셨죠? 자, 그럼 1조에 대해서 한번
제가 30초 드릴게요. 이 문장을 한번 익혀보세요. 시작.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눈 감으세요. 눈 감은 채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자, 1조 1항 뭐죠? 국호와 국가 형태에 관한 그 조항이죠.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문장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내용이죠? 국호는 뭐죠? 대한민국. 국가 형태는요? 민주공화국. 자, 좋습니다. 그 정도 대답하시면 100점이에요, 100점. 됐죠? 자, 1조 2항은요? 국민주권주의죠. 국민주권.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오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되셨죠? 완벽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조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조 1항은요? 국적에 관한 내용이었죠. 이 국적은 법률로 정해두고 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쉬운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혀야 될 표현은 뭐다? 국적 법률주의. 따라해보세요. 국적 법률주의. 2조 1항 장을 떠올리시고요. 다시 한번 국적 법률주의. 입에 조금만 익으시면 되죠. 국적 법률주의. 해보세요. 국적 법률주의. 말 그대로예요. 뭐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해둔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률로 정해둔다. 이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2조 1항의 내용 뭐죠? 국적법률주의고, 국적법률주의란 뭘 말하는 거죠?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해두는 거. 인지되셨습니까? 좋습니다. 2조 2항 보겠습니다. 재외 국민의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교포, 제2교포, 이분들도 보호받을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되죠. 자, 재외국민의 보호. 입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재외국민의 보호. 재외국민의 보호. 재외국민의 보호. 내용을 볼까요? 재외국민의 보호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표현은 나와 주셔야 되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의무를 진다. 누가? 국가가. 요거 한번 조금 인지를 해주세요. 재외국민의 보호. 어떻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어떻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의무를 지죠. 누가? 국가가. 누가? 국가가. 자, 좋습니다. 30초 드립니다. 인지해주세요. 자, 그만 눈 감으시고요. 눈 감은 채 유지해 주시고요. 2조 1항 뭐에 관한 조항이죠? 국적 법률주의. 국적 법률주의.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국민이 되는 요건은 뭘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2조 2항은요. 재외 국민에 대한 보호. 재외 국민에 대한 보호. 어떻게 보호하죠? 뭘 바탕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건 국가의 뭐다? 국가의 의무다. 자, 되셨죠? 3조 넘어가겠습니다. 3조 1항은요. 너무 쉬워서 할 게 없어요. 영토조항이죠. 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부속 도서, 섬을 이야기하는 거죠. 섬. 도서는
자, 영토 정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거 머릿속에 문장 짧으니까 그대로 한번 자막처럼 떠올려 보세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4조입니다. 저기 통일하는 모습. 자, 우리 통일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평화통일이죠. 평화통일. 평화적 통일. 그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헌법조항이죠.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 자, 이를 익혀보겠습니다.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 물론 수립 및 추진까지도 더 잘 익히기 위해서 토시 처리의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화 시켜도 돼요.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셔도 된다는 거죠. 일단 몇 번 입으로 되뇌어 보고 이게 벌써 입에 익어버리면 따로 뭐 이미지로 처리할 이런 이유는 없다는 거죠. 단 그게 안 될 경우에 수립 및 추진을 이미지화 시켜줘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자, 수립하면 수렵이 떠오르고요. 추진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떠올려요. 추진 이러면 군대에서 식사를 가져오죠. 식사를 가져오는 거를 식사 추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추진이란 표현이 나오면 꼭 그게 먼저 떠올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곤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에 맞는 거 뭐 추진하면 진행시켜 나가는 이런 모습 떠올려 주셔도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되뇌어 보겠습니다. 4조 1항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 자, 되뇌이셨죠? 어떤 내용들을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자, 그러면 제가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은요, 통일을 지향하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정책 및 추진을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뭐 이 정도 표현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초 드릴게요. 익혀주세요. 자, 그만. 4조 1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4조 1항은 무엇에 관한 조항이죠?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조항이고요.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을 하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수립하고 추진하죠. 이렇게만 대답해 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5조입니다. 5조 1항. 유엔평화 유지군 떠올리셨죠? 봅시다. 입에 익혀보겠습니다.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의 부인. 따라해보세요.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의 부인. 침략전쟁의 부인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지금 하면 되죠. 자, 국제평화 유지군, 유엔군이 있는데 부인들이 침략을 해와. 되셨습니까? 이쪽에는 그 유엔군이 있고요. 우유를 마시고 있고요. 저쪽에서 꼬리 쪽에서 부인들이 침략해와. 되셨죠? 그 이미지 떠올리시면서 입에 익혀보겠습니다.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의 부인. 그 조항은 내용은 뭘까요? 당연히 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그런 내용이겠죠? 똑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5조 2항
국군의 사명에 관한 내용이고요. 국군의 사명과 더불어서 정치적 중립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에 익혀보겠습니다.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 자, 볼까요? 국군의 사명은 뭐다? 국가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국군의 사명.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 됐죠? 국군의 사명이 뭐예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의 방위.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의 방위. 또 하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그 사명으로 하고요.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는 겁니다. 내용인지 30초 시작. 자, 그만. 눈 감으세요. 52장 떠올리시고요. 5조 1항, 뭐에 관한 내용이죠?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의 부인에 관한 내용이고요. 내용은 뭐 너무 쉬우니까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요. 그리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그 내용이고요. 자, 5조 2항은 국군의 사명, 또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이고요. 내용은요. 국군의 사명은 뭐죠? 국군의 사명,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는 내용 되셨습니다. 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6조 1항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네요.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입에 익히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잘한대요. 그러면 이미지를 처리해 주시면 되죠. 자, 조약과 국제법규. 한 세트로 되어 있는 표현이니까 금방 익힐 수가 있겠죠. 효력입니다. 효력. 저 비행기 누가 조정해요? 효자가 조정합니다. 효자. 그럼 효력이 금방 나와요. 자, 한 번 더 익혀보겠습니다. 조약과 국제법규에 누가 조정해? 효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봅시다.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 헌법에 의하여 요거 익혀주셔야 되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효력은 뭐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 자, 조약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죠? 헌법에 의하여 체결되고 공포된 것. 다시 헌법에 의하여 체결되고 공포된 것. 그리고 국제법규는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 어떤 효력을 가지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약은 어떤 조약이어야 되죠? 헌법에 의하여 체결되고 공포된 것. 자, 국제법규는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 그 효력은요, 국내법과 동일하다. 되셨죠? 자, 6조 2항 보겠습니다. 외국인 떠올려 주십시오 라고 했고요.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에 관한 조항이죠. 외국인 법적 지위의 보장. 자, 이것도 한 2개 정도 봐주셔야 돼요. 외국인 법적 지위의 보장. 그 기준이 되는 법은 뭐다? 국제법. 그리고 조약. 이 2가지. 자, 다시 한번요. 외국인 법적 지위에 대한 보장에 관한 조항인데요. 그 기준이 되는 법은요. 국제법과 조약이죠. 국제법과 조약. 되셨습니까? 앞에 나온 거예요. 1항에서. 자, 제 6조 익혀주세요. 30초.
자, 그만. 눈 감고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6조 1항은요.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조약은 어떤 조약이었죠? 헌법에 의하여 체결되고 공포된 것. 국제법규는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 자, 됐습니다.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이죠. 자, 6조 2항.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이죠. 그 법의 기준이 되는 것은요. 국제법 그리고 조약 앞에 했던 거죠. 자, 좋습니다. 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조는 공무원들에 관한 내용이죠. 자, 7조 1항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입니다.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 어떻게 처리를 하면 저게 조금 긴데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이 국민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이 이미지 떠올리시고요. 입에 익혀보도록 합니다.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 한 번 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 내용 볼까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앞에 요약한 내용 그대로니까 이것도 어려울 게 없고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봉사자라는 표현 한번 익혀둘만 하겠네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자, 7조 2항입니다. 7조 2항. 신문을 들고 있다 그랬죠.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 신분.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자, 요 앞에서요.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 나왔고요. 이번에 7조 2항에서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즉, 군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자, 한번 봅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항상 법률이 나오죠. 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뭐에 의해서 보장이 되죠? 법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뭐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 법률. 되셨죠? 이 정도 익혀주시면 완벽합니다. 30초 드립니다. 시작.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7조 1항.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이고요. 내용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그리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 7조 2항은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뭐에 의해서 보장되죠? 법률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 너무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안 쉬운데 쉽다고 해요. 막 그러시는 분 있나? 자, 8조입니다. 8조 1항. 정당에 관한 내용이죠. 8조는. 자,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의 보장. 밑에 거를 봐야죠.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의 보장. 정당 설립의 자유는 했고 복수 정당제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대답을 드려야겠죠. 자, 날아가는 비둘기. 뱃속에 물이 찼습니다. 뱃속에 물이 찬 거 복수라고 그러죠. 복수. 그거 떠올려 주시면 기억되죠. 복수 정당제의 보장. 너무 쉽죠. 자, 8조 1항은요.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의 보장. 그 내용입니다. 의외로 쉽죠. 자, 내용 그대로죠. 풀어선 내용도 보면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그대로고요. 8조 2항. 정당의 조직과 활동. 이거 할 때 그대로 했죠. 그대로 했으니까 무엇을 대답을 해주셔야 되느냐. 정당은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대요. 민주적. 항상 나옵니다. 민주적. 다 민주적이어야 돼. 다 민주적이어야 되고 다 법률에 의해야 돼.
통일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 그러면 국민의 조직과 활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국민의 조직과 활동은 목적 조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되고 그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돼? 국민의 정치 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줘야 된다. 이거죠? 다시 한번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은요 민주적이어야 되고요. 조직은요 국민이 정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을 갖춰줘야 된다는 거. 좋습니다. 8조 3항 정당에 대한 국가보호, 국정원들이 보호하고 있죠. 국가정보원들이 정당에 대한 국가보호와 정당 운영 자금에 대한 국가보조, 국고의 보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정당 운영 자금의 국고보조는 어떻게 해요? 국가에 우리 한국은행 떠올려 볼까요? 3번 자리에 한국은행에서 돈 내주고 있어요. 정당한테 국고를 보조를 해줍니다. 내용을 볼까요? 정당은 법률, 항상 법률이죠. 법률이고 민주적이어야 돼.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삐뚤어졌다.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에 대한 국가 보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요. 정당 운영 자금에 대한 국가 보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죠. 자, 좋습니다. 어려운 게 없으니까 말은 긴데 어려운 건 하나도 없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8조 4항 정당 해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정당은 어떨 때 해산을 당하느냐?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이지 않았을 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그죠? 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고요. 누가? 정부가. 어디에? 헌법재판소에.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너네들 해산하라 그러면 정당은 해산해야 돼. 버틸 수가 없어. 자, 정당 해산 다 익히셨죠? 정당 해산 왜 당하죠? 민주적이지 않으니까. 정당 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의 보장, 정당의 조직과 활동, 정당에 대한 국가보호와 정당 운영 자금의 국고보조 전부 다 뭐예요? 헌법은 법률에 의하고 민주적이어야 되고 민주적이어야 되고 자유민주적이어야 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켜야 되고 다 그런 거죠. 거기에 위배되면 정당은 정당의 해산을 누가 요청한다? 정부가. 정부. 어디에? 헌법재판소에. 그럼 정당은 어떻게 돼?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당한다. 익혀주세요. 30초. 자, 좋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8조 1항 뭐에 관한 내용?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 뭐에 의해서 정해져 있죠?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죠. 그 내용은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되지만 내용 그대로입니다. 항상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8조 2항 어떤 내용? 정당의 조직과 활동. 정당의 조직과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은 뭐를 기반으로 하죠? 민주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죠. 민주적인 것. 그죠?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정치 의사 결정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갖춰진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다음 8조 3항 정당에 대한 국가보호와 정당 운영 자금에 대한 국가보조에 관한 내용이죠. 뭐에 의해서 정해져 있죠?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죠. 그 내용이고요. 8조 4항은요. 정당 해산에 관한 내용. 정당 해산 왜 해산당하죠?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했으니까. 정당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8조 2항을 위반했을 때. 그죠? 누가 요청한다? 정부가. 어디에? 헌법재판소에. 되셨죠? K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쉬운 구조.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그리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관한 조항이죠. 누가 노력해야 돼? 국가가 노력해야 됩니다. 뭐? 전통문화 계승 발전시키고요. 민족문화의 아름다운 민족문화를 새롭게 창달시키는 거. 누가 노력한다? 국가가. 그래서 그대로 해요.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의 의무. 국가는 그런 의무가 있다. 익혀주세요. 20초. 쉬우니까. 자, 그만. 좋습니다, 여러분. 제 69강에서는 헌법조문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야 될 거 싶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해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복습 제대로 하시고요. 그 69강 넘어가서 70강에서 확인하고요. 다시 10조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9강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